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노동절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유로존의 8월 제조업 경기 위축이 확인되면서 유럽 증시는 오는 12일에 실시되는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토큰증권 법제화 작업이 9월 내 재개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맡는 증권사들이 플랫폼 구축 등의 신사업 추진을 해온 만큼 법제화 이후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딥페이크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는 여야 이견이 적은 인공지능 기본법을 우선 논의합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생성물에 가상의 정보라는 특정 표식인 워터마크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기관 투자자가 벤치마크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이달 발표합니다. 밸류업 지수는 우수기업 지수와 유망기업 지수로 구성되며 관련 상장지수 펀드도 4분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의 계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헤드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에 들어가 보고요. 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오늘 또 함께 방송 함께 하면서 오늘 시장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봐야 되는지 준비해 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팍스 통신망까지 들어오시면은 정말 자세한 전략들 공유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방송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시장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색깔을 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누구보다 세심한 전략 에릭 대표님께서 세워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이 가져오신 전략들 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헤드라인 통해서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럽 증시가 소폭의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시비는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지금 유럽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상승 여력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 흐름 속에서 미 증시 부재는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럽 증시는 일부 또 움직임을 보였지만은 최근에 이어왔던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시 한번 소화하면서 오늘 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경제 지표 관련해서 또 FOMC까지 일정을 대기 중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안에서는 현재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숨죽인 모습이다라는 거를 국내 증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FOMC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그 다음의 스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도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뉴욕 증시 관련된 얘기도 주식광장에서 계속해서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 주식광장과 함께 채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내용 같이 살펴보시죠. 국내 증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큰증권 개정안이 이제 다음 주에 발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작년부터 이미 심사업을 추진해왔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관련 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조금 흐지부지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움직임을 보이겠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지금 법제화만 된다면은 정말 상용화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증권가에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관련주들이 사실 이런 암호화폐 관련해서 뭐 미대선 테마주로서 최근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새로운 다시 STO 재료가 붙어주면서 그간 일부 쌓여 있다 할 수 있는 수급들이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해서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보실 시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STO와 관련해서도 사실 증시 안에서 굉장히 핫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흐지부지 되는 듯한 경향을 보였었는데요. 다시 오늘 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포인트들 놓칠 수 없겠죠. 하나하나 팩트체크 들어가 볼 예정이고요. 밀착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같이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가 이제 딥페이크 논란이 가속화가 되면서 AI 기본법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아예 AI에 만들어지는 이미지나 영상에 워터마크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최근 이런 딥페이크 관련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면서 관련주들, 특히 이 정부 대책 대응에 따른 관련주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데 또 정부에서 이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방지 또 대책 그리고 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정보 사이버 보안주들이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증시에서 지금 호재로 이끌 만한 재료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들이 자꾸만 부각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테마성 안에서도 우리가 움직임을 가져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밀착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9월 중으로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된다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사실 밸류업 관련주들이 이슈가 나오고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서 사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9월 중에 이런 지수가 나와주면서 관련주들이 정말 국내 증시를 떠받들 수 있는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지금 이렇게 수급이 부족한 시장 흐름 속에서 일부 만만하다, 접근하기에 만만하다 할 수 있는 또 테마가 이 지금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 내용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밸류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무언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테마성이 짙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짚어나가면 좋을지 대표님의 전략들 이따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헤드라인 통해서 4가지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 팩트체크 들어갈 예정이고요. 밀착 종목 3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이 가져오신 내용들 알차게 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대표님의 밀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닌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십니다. 이 라이브
라이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도 팍스통신망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이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방송 끝나기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쉽게도 양시장이 모두 파란불을 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루 사이에 양시장의 색깔이 다 달라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0.61% 하락하면서 2664선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탈된 모습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수는 갈수록 힘이 빠졌고요. 어제 7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보였다라고 했었던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다시금 매도 우위로 돌아선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일제히 다 하락했던 하루였고요.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각각 2%대 그리고 3%대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다소 큰 폭으로 빠졌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1% 넘는 하락률 보였습니다. 760선에 간신히 턱걸이한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총 1위 자리를 놓고 여전히 자리 싸움이 치열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알테오젠이 다시 시총 1위의 이름을 올린 채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전날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조금은 거래가 한산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작용한다라는 의견들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대표님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언제쯤 대표님과 함께 빨갛게 불을 켠 시장에 대해서 좀 신나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조금 남는 하루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지수 자체가 받쳐줘야 투심이 살아나면서 네.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의 흐름으로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이런 경제 지표 일정들을 대기하는 과정에 있고 또 추석 연휴가 있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 또 실적 발표가 없는 9월 달입니다. 그러한 측면이 증시를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이끌 재료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여지고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었고 반복되는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런 미증시 부재는 국내 증시에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이 굉장히 부족한 흐름으로 이어졌다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이런 미국 고용 그리고 제조업 지수에 대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관망 심리 속에 대형주 약세 그리고 특히 이 대형주에서 굉장히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뭐 모멘텀이 받쳐준다면 다시 한번 언제든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애매한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사실 테마성 기반으로 이런 업종 쏠림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10월 달은 또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있죠. 그러한 측면이 부각된다면은 다시 한번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부담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런 지수 자체보다는 수급의 움직임을 포착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들이 뭐 관망심리, 경계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시장을 전반적으로 힘있게 끌어줄 만한 호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이 다소 애매한 시점이다라고 대표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애매한 시점에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지만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는 항상 방송에서 밀착 종목을 공개해 주십니다. 이 밀착 종목만 따라가셔도요. 이렇게 시장이 밀릴 때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 여러분이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지난 방송부터 방송에서 계속 언급을 해주셨던 이 밀착 종목들이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 밀착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대표님도 저한테는 요즘 시장이 어려워서 종목 찾기 힘들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밀착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종목 찾기 정말 힘듭니다. 사실 방송 컨셉이 하루에 나오면 종목을 3가지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일주일에 방송을 2번 하면 종목을 6가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렇지만 또 해야 되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뭐 지금 운영 중인 종목들도 있고 지지부진한 종목들도 있지만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여러 가지 재료들 특히 이 섹터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지지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다 보시면 되겠고 사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시장 흐름 속이었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박스통신망에 계신 분들은 일부 기분 좋은 장세였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 말씀드리면 공약주 2가지가 오늘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8월 22일 제가 미대선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수급이 반복되는 말씀이죠. 말인데 계속해서 이런 수급이 부족한 시장 흐름 속에서 테마성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부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이런 암호화폐 관련해서 일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상승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공략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구간이 왔었기 때문에 함께 박스통신망에서 라이브 통해서 오전에 함께 진입을 했던 종목이죠. 해서 일부 조정을 거쳤지만 결국에는 이런 좋은 흐름을 만들어 준 종목입니다. 해서 1차 목표가 기준으로 뭐 소소하게 6.33% 공식 수익률이죠. 일부 아래쪽에서 여러분들은 진입했기 때문에 6%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준비된 종목들 신경 써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방송 중에만 QR코드 통해서 박스통신망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나도 이런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종목 보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해서 이 종목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가뿐하게 또 수익 구간에 있죠. 해서 개인적으로 이 종목 다시 한번 상방으로 향했기 때문에 뭐 저항 때 저항받는 모습 보고 2차 목표가 정리를 하고 싶은 종목인데 필요한 부분들 또 함께 하시는 박스통신망에서 자세하게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또 계속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었는데 화성밸브죠. 지난 방송이었습니다. 8월 30일 방송에서 이 대왕고래 테마를 설명드리면서 눌려 있는 구간이다 했고 차트를 보시고 앵커님께서 좀 차트가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차트가 가장 공략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이런 차트를 보이고 있는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뭐 손절을 하더라도 적절한 손절가를 잡고 진입을 해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렇게 또 빠른 시간 안에 수익 달성을 했습니다. 해서 1차 목표가 6.77% 공식 수익률 달성을 했는데 뭐 제가 준비한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뭐 한 달 혹은 한 달 이상 또 가져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겠죠. 그런 종목들 보유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쪽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양시장이 파란불을 켜는 이런 흐름 속에서도 여러분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챙겨갈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지난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던 대왕고래 관련주였죠. 화성밸브가 그 사이에 며칠 지나지 않는 이 사이에 바로 힘있게 올라가 주면서 6.77%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오늘의 흐름과도 또 맞물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월 22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그때 당시에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관련주로 밀착 종목으로 가져오셨던 종목이었는데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이 테마성 흐름을 탄 이후로 6%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5% 넘는 수익률 내가 가진 종목은 하나도 안 나던데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게 수익을 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밀착 종목 3개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박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나가는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히는데요. 그 전에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서 오늘의 밀착 종목들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표님의 수익 리뷰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봤던 내용들, 국내 증시 이슈들부터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로 만나볼 내용입니다. 바로 제가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토큰 증권과 관련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련 법안은 작년 7월에도 한번 발의가 됐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이 자동 폐기가 됐던 상황인데 여당이 이제 다시 법제화를 하겠다라고 나선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이렇게 시장에서는 소외받았던 내용이지만 이 시장에서 또 증권가에서는 작년부터 오히려 신사업 관련된 추진을 해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 굉장히 핫하다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시황이 굉장히 변화했고 뭐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 흐름이 아니었죠. 맞아요. 결국에는 이런 재료가 나와주니까 그간 뭐 암호화폐 관련해서 미대선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들을 포함한 그 밖에 눌려있던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결국 시장이 움직이고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런 종고체 관련해서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이 사실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좀 헷갈리고 어려우신 부분들은 지금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혹은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 전기차 화재로 기반으로 이슈를 기반으로 이런 정부 대책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디까지 갈 것이며 그 밖에 테마주들은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을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오늘 STO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들이 정말 강하다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은 그간 뭐 암호화폐 관련해서 움직이지도 않았던 정말 눌려있던 종목들이었다라는 점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런 계속해서 나오겠죠. 이제 이런 360조 STO 시장에 대한 개정안 재발의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이전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미 대선 관련해서 뭐 해리스든지 트럼프든지 관련해서 종목들 담아두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종목을 선별하기 어려운 흐름 속에서는 미 대선 관련해서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어쩌면은 만만하고 쉬운 접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이렇게 STO 재료까지 걸려주면서 관련주들이 그리고 우리 갤럭시의 머니트리도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종목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는 이 시장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가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렸냐라고 한다면 단연 STO 관련된 이슈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눌려 있었던 종목들이 오늘 STO와 관련해서 오늘 장에서 슈팅이 나왔다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사실 뭐 해리스와 관련해서 또 미 대선과 관련해서 엮여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미 대선 테마와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관련주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또 STO까지 엮이면서 오름세를 보인 종목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잠깐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STO가 그렇게 좋았나? 어떤 종목들이 올랐지?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과 함께 관련주들은 또 어떤 흐름 보였는지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STO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들이 조금 힘 있는 상승을 보였다라고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오늘 뭐 테마성 재료로는 이 STO가 국내 증시를 지배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 뭐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종목들과 일부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들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핑거라는 종목이 있죠. 이 핑거는 2021년 특허권
를 토큰화하는 사업을 또 영위하면서 굉장히 STO 관련해서 부각을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사실 최근에야 최근까지야 정말 숨도 못 쉬는 차트 흐름을 보여줬다 할 수 있는데 2023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정말 끼가 있는 종목이고 수급이 한번 들어왔을 때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낼 줄 아는 종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 올라올 때가 됐는데 이런 재료가 나오면서 정말 눌려있던 종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흐름 보시면은 사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러한 측면에서 내일 또 굉장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오랜만에 이런 강한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이 종목 사실 어디까지 갈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STO 관련된 주로서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대장주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대장주 흐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봐야겠죠. 해서 이런 핑거라는 종목 지금부터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흐름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보자면은 관련해서 여러 종목이 많지만은 어떤 종목이 있냐면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갤럭시아 머니터리와 관련된 종목인데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이 갤럭시아 SM의 자회사이죠. 계열사인데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블록체인 그리고 토크나 증권 관련해서 기대감을 받으면서 굉장히 갭 상승 이후에 강한 움직임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그간 나왔던 이런 암호화폐에 관련된 미대선 재료에 비해서는 일부 강하다 하는 흐름은 크게 이어가지를 못했지만은 증시 흐름 따라서 급락한 이후에 눌린 자리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STO 관련된 종목들 아시다시피 미대선 암호화폐 관련된 재료까지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가 풍부한 테마들 중에서는 또 실적적으로 그리고 이런 밸류체인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 그리고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사실 상승 재료로서도 굉장히 좋지만은 시장 흐름 따라서 조정을 받을 때에는 하방을 지지하는 요소로서 또 굉장히 리스크를 대비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테마성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STO와 관련된 흐름을 보였던 관련주 두 종목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래부터 STO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핑거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급이 들어올 때는 강하게 올라가는 힘을 보여주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수급이 들어올 때 슈팅이 나왔던 그런 흐름을 차트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내일도 어느 정도의 강세가 이어질 예정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마찬가지 흐름을 보였던 갤럭시아 SM 같이 살펴봤습니다. 블록체인 토큰화와 관련해서 오늘 갭 상승을 한 이후에 장대 양봉을 그려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이미 한번 슈팅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밀착 종목을 준비해 오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밀착 종목 같이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의 밀착 종목 만나봤던 관련주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내가 들어갈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아닙니다.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보실까요? 사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은 한번 재료가 터져줬을 때 특히 이런 또 정부 대책과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와줬을 때 정말 눌려있던 종목들의 테마 내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직 이런 STO 관련해서 또 가상화폐, 블록체인 관련해서 좋다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눌려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분명히 가져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밀착 종목도 이름을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
한때 이런 가상화폐 관련해서 대장주로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힌트 정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트 살펴보시면은 사실 그간 미대선 관련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지만은 이렇다 할 추세를 바꾸는 움직임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종목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볼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뭐 가상화폐 관련해서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런 또 대장주였던 이 종목을 모두가 지금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진입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으실 걸로 보여지는데 아래쪽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저와 함께 정말 확신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데 있어서 확신을 보태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략하실 분들, 공략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대표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설명만 듣고도 어떤 종목인지 바로 알겠다라고 눈치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차트상의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대선과 관련해서 상승을 했던 바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눌리면서 같이 힘이 조금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대표님 사실 관련주들은 슈팅이 나왔지만 지금 이 종목은 오늘 장에서는 그렇다 할 힘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죠. 앞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사실 오늘 안 튀어줘서 참 고맙다라고 오. 생각하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 사실 지금 오늘 나왔던 이런 STO 재료로 정말 슈팅이 나와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진입했을 때 뭐 일부 그러한 슈팅이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오기에 적절했습니다. 네, 오늘의 밀착 종목이 오늘 장에서는 두각을 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대장격의 움직임을 워낙 잘 보여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재료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 짚어주셨으니까요. 대표님과 함께 이 종목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는 저희가 밀착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이면 문이 굳게 닫혀서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들어오셔야지만 대표님이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하시는 라이브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팩트체크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팩트체크도 이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딥페이크와 관련된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시장에 뭐 이렇다 할 이슈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딥페이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큰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테마성인 부분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마성인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발빠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워터마크가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증시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맞춰봐야 될까요? 결국은 이 워터마크라는 것이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받으면서 일부 그래도 이런 AI 관련해서 식별 장치를 또 도입을 하자는 것인데 네. 이런 피해를 줄이는 데 있어서 대응책이 되겠죠. 사실 궁극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시장에서는 좋은 재료로서 움직이고 있고 사실 또 관련주들이 마치 이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해서 미대선 테마로 움직이다가 오늘 STO로 정말 폭발적인 슈팅을 낳아줬듯이 이런 딥페이크 관련주들도 결국에는 이 딥페이크 재료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런 사이버 테러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들 궁극적으로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받으면서 정말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지금부터 이런 사이버 보안주들 지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시점이고 사실 튀어 올랐을 때 진입하기에 굉장히 또 부담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또 좋은 종목들 진입하기에 적절한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기반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딥페이크가 워낙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 부분을 재료로 삼으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뭐 보안주들 앞으로 계속해서 재료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내가 찾아봐야겠다라고 접근을 하겠지만 조금 멀리 내다보는 시각에서도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관련주들이 해당되는 움직임을 보였는지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저희가 뭐 딥페이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살펴봤지만 오늘은 어떤 종목들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추세를 강하게 이어가고 있는 종목을 먼저 살펴볼 텐데 사실 이런 단기 가열 그리고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접근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볼 때에는 이런 대장주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노릴 수 있는 후발주를 노려봐야지 이렇게 또 추세를 강하게 이어가는 종목들은 추격 매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참고하는 용도로만 관련주들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플랜티넷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이번 이슈를 통해서 급등한 이후에 일부 눌리는 저항대까지 도달을 했지만은 여전히 굉장히 잘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은 사실 이런 정부의 딥페이크 대응 TF 관련해서 이런 SNS 유해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재료로서 차트만 보셔도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플랜티넷 개인적으로 정말 이번 이슈의 가장 큰 수혜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이 플랜티넷의 움직임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센즈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굉장히 하락 추세 속에 있었던 종목이죠. 보시다시피 장기 이평선 아래쪽에서 오랜 기간 눌려있던 종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이슈가 정말 장기 이평선 돌파까지 하고 지금 지지를 잘 받고 있는 자리까지 올려줬기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 종목도 좋은 움직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착 종목으로서는 사실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조금 더 명확한 구간이 보이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일단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까지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테마성의 움직임을 보이는 부분이라면 대장주의 흐름을 먼저 살펴봐야 우리가 후발주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었죠. 플랜티넷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급등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히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계속해서 그래도 이 흐름을 조금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여기에 센즈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센즈랩은 조금 그 전까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왔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로 장기 이평선 위로 훌쩍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여기 안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센즈랩을 두고서는 대표님이 이 종목도 앞으로 쳐다보기에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센즈랩과 관련해서 내가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도 좀 차근차근 같이 짚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건 저희의 밀착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밀착 종목 저희가 팍스 통신망 안에서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만나봤던 종목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방금 전에 만나봤던 센즈랩도 사실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이것보다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좋길래 밀착 종목으로 발탁이 됐을까요? 네, 차트를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미 이
딥페이크 이슈를 또 접하면서 한 종목을 진입해 있죠. 그 종목은 사실 초반에 이런 딥페이크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가 들어간 종목인데 그 시점에서는 사실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꾸준히 이 이슈가 나와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딥페이크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사실 이런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또 재료가 굉장히 풍부한 종목을 진입해 있는 상태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은 이 딥페이크에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종목을 준비해 왔고 뭐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자면은 국내에 첫 생체 인증을 도입한 기업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딥페이크 관련해서 정말 밀접한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은 조금 차이가 있죠. 센즈랩에 비해서 지금 장기평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장기평선 위쪽으로 지지를 아직은 보여주지 못한 종목입니다. 다만 이 종목이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급등 이후에 바로 이런 조정이 나왔고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하는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거래량이 좀 더 터져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정말 장기 평선 위쪽으로 안착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여유 있게 그 추세를 따라가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센즈랩에 비해서 후발주로서 좀 더 강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테마성 안에서는 정말 밀접한 재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도 한번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한다면 오늘의 밀착 종목이 정말 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에 첫 생체 인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조금의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해서 짚어주신 부분은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왔어도 다시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거래량이 조금 더 실린다면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오늘의 밀착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차트상의 흐름을 봐도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들 짚어드리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서둘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밀착 종목까지 완료해 보도록 하시죠. 자, 마지막 헤드라인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밸류업과 관련된 얘기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에릭 대표님과 꾸준히 함께 해오신 분들은 이 내용 지난번에도 짚어봤던 것 같은데 라고 바로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증시에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슈겠죠. 자, 이달 중으로 밸류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이 밸류업 지수가 나온다는 거는 알겠는데 증시에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투자 포인트로 삼아보는 게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은 이런 지수에 포함이 되는 종목들이어야 하겠고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밸류업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업종, 업군은 금융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금융, 지주 혹은 뭐 은행 관련된 종목들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사실 지금 이렇게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극심한 시장 흐름 속에서 이런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구간에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만만하다 할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이런 지수 발표와 동시에 뭐 흐름을 살펴봐야겠지만 지금은 이런 시장에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일부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사실 기업들이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컸지만은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이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이런 공시들과 여러 가지 재료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서 몇 가지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 공시 건수가 지난해 통틀어서 101건이었다고 치면은 지금 8월까지 이미 그 수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보고 있고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신다면 가장 큰 수혜 기대감과 적극적인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자동차, 은행, 보험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선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지수 구성에 포함이 되는 종목들에 우리가 조금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 조금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표님이 짚어주시는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표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자동차, 금융, 은행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관련주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있겠죠. 현대차는 사실 이런 최근에 밸류업 관련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또 앞으로의 계획을 내놓으면서 정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뭐 이런 밸류업 관련된 재료가 아니라도 10월에 이런 인도 시장 IPO 기대감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 흐름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락 흐름 속에서 장기 평선 아래 까지 다시 한번 도달할 가능성이 크지만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결국은 이 현대차만 놓고 보자면은 밸류업 재료보다는 IPO 관련된 기대감이 더 크겠죠. 그랬을 때 뭐 현금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적으로 굉장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현대차 뭐 보유 중이신 분들 혹은 이런 밸류업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 조금 더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 현대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현대차가 뭐 밸류업이든 인도 IPO든 상승을 해줘야 결국에는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자동차 관련해서 대장주로서 우리가 지금부터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구간이고, 언제 다시 반등을 하는지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지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셔야겠습니다. 네, 자동차의 대장주인 현대차가 이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 관련된 재료까지도 챙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흐름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저희는 밀착 종목을 같이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과 함께 마지막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만나볼 종목은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가져가기 때문에 오늘 밀착 종목으로 선별이 됐을까요? 일단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만만하다 하는지, 왜 안정적이다라고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일부 힌트를 먼저 드리자면은 금융, 뭐 은행 관련된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 올해 4분기 이런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추가 제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밸류 관련해서 정말 잘 어떻게 보면 협조를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종목이고, 말씀하셨던 지수 구성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종목입니다. 해서 차트까지 함께 살펴보시자면은, 보시다시피 뭐 시장 흐름 따라서 급락을 했지만 큰 흐름을 보시자면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지금 뭐 시장 흐름 속에서 이런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만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보시다시피 지금 일정 구간 시장 급락 이후에 반등했고 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런 또 재료가 살아 있을 때, 이런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진입해서 일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지금 이제 방송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밸류업과 관련된 대표님의 마지막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금융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4분기에 기업 가치 재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업과 관련된 재료들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트상의 흐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참 찾아보기 힘든 흐름이다라는 거 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이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내세워 주셨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밀착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밀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는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대표님이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하시는 라이브 방송까지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내가 못다 들은 이 전략들 내가 다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의 밀착 종목과 함께 한다면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 안에서도 6% 넘는 상승률 기록하는 종목들, 내 수익 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들은 팍스통신망 안에만 들어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이렇게 에릭 대표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